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40문제로 구성된 2차 레전드 승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 승급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시행됩니다. 1차와 2차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분은 레전드 레벨로 진입하게 됩니다. 레전드 레벨에 올라가면 선도 악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너와 나도 없는 아름다운 실버꽃 요양보호사 세계에서 전설로 등극하여 영원히 추앙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안지에 표시하세요. 이후 문제에서 별도의 멘트가 없어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답안지에 표시하는 것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레전드 레벨로 갈 수 있어요.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는 한쪽 손바닥으로는 대상자의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합니다. 2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그림은 침상변기입니다. 침상에서 용변을 볼 때 사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3번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옳은 것은? 1. 빈곤, 우울, 사회적 고립, 2. 고령, 알코올 중독, 3.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4. 오심, 연화장애, 5. 식욕부진, 급성 및 만성질환.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는 적은 식사량, 불균형적인 식사, 만성질환, 우울, 알코올 중독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영양 부족의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 부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영양 부족 지표를 묻는 것입니다. 영양 부족 지표에는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다른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질투심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휠체어라는 것이 질투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휠체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5번 경관 영양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경관 영양 적용 대상자는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이다. 2.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3.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입안 청결은 필요치 않다. 4.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잠그고 보고한다. 5. 분당 50ml 이상 주입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잠그고 보고한다입니다.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 무조건 즉시 잠궈야 합니다.
새거나 역류하는데 잠시라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비위관을 잠근 후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1번 경관 영양 적용 대상자는 식기 장애가 아니라 구강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2번 대상자를 왼쪽을 밑으로 눕힐지 오른쪽을 밑으로 눕힐지는 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3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입안을 청결하게 해주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5번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은 상체에 손을 댄 채 마비된 다리를 펼쳐서 바르게 앉힙니다. 건강한 쪽은 무릎을 꿇게 합니다. 다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히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왼쪽 어깨와 건강한 오른쪽 허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 건강한 쪽 무릎 꿇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잡고를 기억하면 됩니다. 7번 휠체어 상황별 조작법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 이용 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2. 턱을 올라갈 때 뒷바퀴를 들어 도로 턱이나 문턱을 오른다. 3.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가 큰 경우에는 자세를 세우고 팔에 힘을 주고 올라간다. 4.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고개는 앞을 보며 뒤로 이동한다.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 휠체어의 뒷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엘리베이터 이용 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휠체어 회전이 매우 힘듭니다. 회전 영역이 크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야 회전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2번 턱을 올라갈 때 뒷바퀴를 들면 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앞바퀴를 들어야 합니다. 3번 경사가 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자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팔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어 올라가야 합니다.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확인하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야 합니다.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 휠체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됩니다. 8번 요루관리와 장루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 배설주머니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우도록 한다. 2. 요루나 장루 주위 피부는 알코올로 소독해 주어야 한다. 3. 샤워 시에는 배설주머니를 꼭 차고 해야 한다. 4. 통목욕 시에는 배설주머니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5. 배설물 주머니는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배설주머니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우도록 합니다. 요루주머니도 동일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알코올로 소독해서는 안 됩니다. 요루나 장루 주위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샤워 시 꼭 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설주머니는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번 통목욕 시에는 배설주머니를 착용해야 합니다. 5번 배설주머니는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후 1회 정도 주기로 교환하면 됩니다.
9번 응급상황 시 119의 신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는다. 2. 119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알린다. 3. 급하면 신고 이유보다는 빨리 와달라고만 한다. 4. 옆에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요청하고 대상자 곁에서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 5. 신고가 끝나면 119 전화를 즉시 끊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옆에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요청하고 대상자 곁에서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입니다. 신고를 누가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즉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관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번. 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3번. 응급 상황이지만 짧고 명료하게 신고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5번. 신고가 끝난 경우라도 119에서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0번.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옳은 방법은 1. 지팡이가 있는 경우 건강다리, 지팡이, 마비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2. 지팡이가 없는 경우 계단 손잡이, 마비다리, 건강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3. 지팡이가 없으면 양다리를 동시에 계단을 딛고 이동한다. 4. 지팡이가 없는 경우 양쪽 팔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5. 지팡이가 없는 경우 건강한 쪽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지팡이가 없는 경우 건강한 쪽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항상 건강한 쪽 즉 마비가 없는 쪽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1번. 지팡이가 있는 경우는 지팡이, 건강다리, 마비다리 순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복지용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복지용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건강다리가 마비다리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2번. 계단 손잡이, 건강다리, 마비다리 순입니다. 지팡이가 없는 경우에도 올라갈 때는 건강다리가 우선입니다. 3번. 양다리를 동시에 딛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4번. 편마비 대상자인데 양쪽 팔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11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골절 시 공통적인 응급처치법은 내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치는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다친 부위를 높게 합니다. 셋째,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넷째,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골절 시 공통적인 응급처치법은 네가지입니다. 첫째,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증을 줄이기 위해 냉찜질을 합니다. 셋째, 압박붕대를 사용합니다. 넷째, 다친 부위를 높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 골절 상태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3번. 다리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하는 것이 좋아요. 4번. 골절 시 압박붕대로 너무 강하게 조이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합니다. 5번. 따뜻한 물수건이 아니라 오히려 냉찜질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2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순입니다.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아야 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액은 오른쪽 팔에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을 때에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겨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오른쪽 팔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팔에 맞고 있는 수액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왼쪽 팔 쪽을 벗기면 됩니다. 13번. 제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입니다. 대상자는 업무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있지만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대상자를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1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번. 동일한 업무라고 해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은행일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안 해드리나요? 말이 안 됩니다. 3번. 필요한 경비는 대상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기관장과는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5번. 대상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화와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행동 때문에 생긴 나의 감정과 느낌, 즉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내가 걱정이 돼요. 알겠어요?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네요. 1번. 싫으시군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번. 좋을까요?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3번. 상쾌해질 거예요. 누가? 대상자 즉 상대방입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5번. 싫어해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을 표현하세요. 15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자세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무게 중심이 요양보호사의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관절과 근육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16번. 인간다움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은 1. 가까운 거리에 정면에서 힐끗 쳐다본다. 2. 대면 시에는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나 말을 건넨다. 3.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조용히 요양보호 행위만 한다. 4. 대상자와 접촉 시에는 손바닥보다는 손끝을 이용해 접촉한다. 5. 걸을 수 있어라도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대면 시에는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나 말을 건넨다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눈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계속 눈만 맞추고 있나요? 친해지고 싶으면 말을 해야죠. 첫 말은 아무래도 인사가 좋을 것 같아요. 2초 이내에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가 경기장에 나와서 심판진과 관중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공중에서 빙글빙글 9번 회전하는 점프를 성공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사 안 하고 인상 써서 탈락입니다. 1번. 왜 힐끗 쳐다보나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귀신인가요? 안 됩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에는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벗해드리고 생활문제 상담하고 격려하고 말 안 하면 불편해요. 삐졌나요? 4번. 손끝 접촉은 일상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5번. 걸을 수 있으면 자꾸 걷게 해드려야 합니다. 잔존 능력 즉 노인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17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떠돌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중단한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거 공간도 없고 생활비도 중단하고 병원도 못 가고 전형적인 방임 사례입니다. 1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19번.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 같은 동작은 1~2회 반복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스트레칭 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동작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 시간은 10에서 15초 정도입니다. 2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3번 통증이 느껴지면 스트레칭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쉬어야 합니다. 5번 스트레칭 시 호흡은 참지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20번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 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신장 기능 저하.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면역력 저하입니다.
대상포진의 주된 원인은 고령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이 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바이러스입니다. 어릴 때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잠복해 있다가 면역 상태가 저하될 때 다시 활성화되어 피부의 발진 및 수포, 그리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21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입니다. 욕창은 피부가 오랜 시간 바닥면과 접촉되어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 피부가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침대 시트의 주름은 펴주어야 합니다. 특정 부위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체위는 규칙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변경해야 합니다. 2번. 피부 상태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4번. 파우더는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사용 금지입니다. 5번. 물기가 있으면 오히려 욕창이 심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어야 합니다. 22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 통합성 유지를 돕는 방법은 1.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2.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4.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5.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입니다.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수축 및 경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이 아니라 대상자 스스로 하는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 등은 근육의 수축 및 경직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1번 가족사진, 2번 단호한 목소리, 3번 가족 방문, 5번 환경 조성 등은 선망 대상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기능과 관련된 신체 통합성 유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23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옷을 벗으려고 하고 서성거리고 바지의 뒷부분을 잡는다는 것은 배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동입니다. 배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입니다.
턱을 내려갈 때 앞으로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뒤로 돌려 내려가야 합니다. 뒤로 돌렸기 때문에 뒷바퀴를 먼저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려 뒷바퀴 내리고 앞바퀴 내리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25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한쪽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부분을 지지하여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과 어깨는 손바닥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손바닥 등과 어깨 지지, 반대 손 엉덩이 부분 지지입니다. 26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입니다. 야간에 옷가지를 침대 옆에 걸어둘 경우 대상자는 옷가지들을 목 없는 사람 또는 귀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헛것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침대 옆에는 옷가지를 걸어두면 안 됩니다. 옷가지를 치우는 것과 함께 불을 밝게 밝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7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제지하거나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독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1번 행동을 제지하거나 2번 이유를 묻거나 5번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더욱이 4번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28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노인의 페이스에 맞추기,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하기, 말보다 감정 표현 자주 하기, 그 사람다움을 소중히 하기, 스킨십 자주 하기. 1. 시각장애 2. 운동장애 3. 치매로 인한 장애 4. 노인성 난청 5. 언어장애.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치매로 인한 장애입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장애, 언어장애, 감정변화, 이상행동 등입니다. 노인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감정변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치매 대상자의 언어장애를 고려한 것입니다. 감정표현과 스킨십,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치매 대상자의 이상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의사소통 예시는 1번 시각장애, 2번 운동장애, 4번 난청,
5번. 언어장애 각각을 배려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29번. 권노인이 피부가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전자혈압계로 80과 50으로 측정되었다. 급성 저혈압 쇼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상체를 베개나 이불 등을 이용하여 올린다. 2번. 추워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즉시 엎드린 자세를 취해준다. 4번. 신부전 환자라면 똑바로 눕거나 다리를 올려 숨쉬기 편하게 한다. 5번.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 후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 후 응급조치를 실시한다입니다. 급성 저혈압은 저혈압 쇼크라고도 합니다. 급성 저혈압이 나타나면 호흡곤란, 피부 창백, 어지럼증, 두통, 가슴 답답함 등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입니다.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경우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복지용구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왼쪽 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서는 오른쪽 다리입니다. 31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허리관절 수축 2. 엉덩관절 구축 3. 무릎관절 염증 4. 발목관절 마비 5. 어깨관절 마모.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엉덩관절 구축입니다. 무릎 아래에 받친 베개 때문에 무릎이 굽혀지고 엉덩이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베개로 받쳐주는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압력을 받는 엉덩관절 구축과 무릎관절 굽힌 구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32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거나 음식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주면 보듯 안 보듯 따라하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33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4.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5.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첫째로 건강한 쪽 팔을 먼저 벗겨야 합니다. 오른쪽 팔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오른쪽 팔을 벗겼기 때문에 건강한 쪽 팔에 맡고 있는 수액을 빼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왼쪽 팔을 벗기면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엉뚱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대처 방법은 1.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2. 제지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 것입니다. 35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부작용이 있어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의사 처방에 따라 치매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치매약 복용은 빠를수록 좋아요. 치매는 방치하면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치매약은 분명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번. 치매약은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치매뿐 아니라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복용을 못하고 또 나쁜 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번. 치매약 복용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빨리입니다. 4번. 치매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관찰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5번. 모든 약의 복용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약의 용량은 어떤 경우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약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36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시금치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시금치입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녹색 채소, 콩, 견과류, 등푸른 생선, 마늘, 계피 등이 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는 높은 항산화 성분과 전분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2번 감자, 4번 식빵, 5번 흰밥은 탄수화물이 대량 포함된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은 혈액을 타고 세포로 운반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3번 수박은 당이 많이 포함된 과일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부적절한 음식입니다.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설치하는 안전손잡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가 있어야 한다. 2. 안전손잡이의 직경은 4cm 이상이어야 한다. 3. 손잡이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4. 고정장치가 있는 경우 덮개가 있어야 한다. 5. 편마비인 경우 마비 쪽에 설치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4번. 고정장치가 있는 경우 덮개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그리고 양끝단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때 나사 등 다양한 부품들이 안전 손잡이 고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상자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연결 부위를 그래로 두면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접촉해도 괜찮은 덮개로 씌어야 합니다. 1번. 날카로운 가장자리. 큰일 나요 말이 안 되는 예시입니다. 2번. 안전손잡이 직경을 3.5cm로 해야 합니다. 3번. 안전손잡이는 잡는 부분인데 미끄러우면 안 되죠. 5번. 편마비 대상자를 고려하는 안전손잡이의 경우 건강한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강한 쪽 손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38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침분비 촉진 2번. 잇몸 압박 예방 3번. 의치 변형 방지 4번. 의치 유연성 유지 5번.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2번. 잇몸 압박 예방입니다. 의치를 끼면 의치가 잇몸을 압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의치를 빼어놓음으로써 잇몸 압박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잇몸도 장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39번. 경관 영양 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2. 영양액의 온도는 50도씨로 제공한다. 3. 비위관 주변을 깨끗이 닦지만 코 안에 윤활제는 바르지 않는다. 4. 1분에 50ml 이상 주입한다. 5. 비위관이 막히거나 새는 경우 빼고 보고한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1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라도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3번. 경관이 코로 삽입되기 때문에 코 안에 윤활제를 발라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새면 즉시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비위관을 빼거나 삽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40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1.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4. 성별이나 상태가 달라도 기저귀 사용 방법은 같다.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정답은 준비된 답안지에 쓰세요. 정답은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입니다. 한쪽으로 누워있을 때 소변이 새는 이유는 기저귀의 한쪽으로만 소변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있으면 소변이 왼쪽으로 쏠려 기저귀의 왼쪽에 소변이 모이기 때문에 새는 것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1번.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은 대상자의 배변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변이 새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기저귀를 찬 대상자이기 때문에 간이변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기저귀 문제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분은 꼭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4번. 성별에 따라 기저귀 사용 방법은 다릅니다. 남자는 기저귀의 앞쪽이 길도록 기저귀의 위치를 조절해야 하고 여자는 기저귀의 뒤쪽이 길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기저귀의 사용법은 달라요. 똑바로 누워있는 대상자와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는 기저귀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